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와 법 1단원, 정치와 법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정치의 의미와 두 번째로 법의 이념, 세 번째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 마지막으로 법치주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정치의 의미와 기능인데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를 정리할 때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좀 희소한 가치들, 뭐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서비스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제 배분을 해주겠죠. 자, 근데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배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배분함에 있어서 내가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사회적 가치들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치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권력 현상과 가깝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의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 정치 현상이란 것이 국가만을 배경으로 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 정치 현상이란 것이 국가의 틀 안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국가의 틀을 벗어난, 그래서 국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 정치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 현상이 국가의 틀 안에서만 나타나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선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가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 이걸 여기서 좀 더 추론을 해보자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데요. 자, 좁은 의미의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시점에서 국가가 탄생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 현상이 국가의 존재 하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전제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탄생한 이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
자,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없는 상태이죠. 국가의 탄생 이전이기 때문에. 자, 이때 만약에 정치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 정치 현상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국가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좁은 의미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 활동을 국가기관에 한정해서 해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국가 내에서도 뭐 여러 집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기관이 있을 것이고요. 뭐 기업도 있겠죠.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 정치 현상은 권력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라든지 학교에서도 권력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학교 회장을 뽑는다든지 또는 반장을 뽑는다든지 그들이 공약을 실천한다든지 기업에서도 뭐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뭐 어떤 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권력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들이죠. 또는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들이고요. 이 기업이라든지 학교에서도 권력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러한 기업이라든지 학교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집단들이 행사하는 권력 현상은 정치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은 정치 현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좁은 국가기관들은 대체로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법원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법조 경력이 쌓여야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데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 하고 싶다. 7급, 9급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5급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내가 그 행정고시 합격을 해야 되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국가의 어떤 뭐 업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대체로 국가기관들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소수 엘리트들은 사회 계층적으로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상층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러한 상층에 의해서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층에서 하층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좁은 의미의 정치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가 바라보는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면서 행사하는 이 전 과정을 정치 활동이라고 바라보는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력 현상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학교에서든 모든 이 사회 집단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볼 때 국가기관이 아닌 기업이라든지 학교와 같은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은 정치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에 대해서만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 현상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정치 권력이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의 범위 자체를 국가기관 내에서 한정해서 해석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의 범위가 정보의 영역과 일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 집단이 이 권력 현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현대사회가 다원화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과거보다 자신들의 욕구라든지 뭐 정책적 뭐 요구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없었던 뭐 환경단체들이 새로 등장하고 노조들이 등장하고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고 의사협회라든지 변호사협회와 같은 이익집단들도 등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관들도 권력 현상에 참여하고 또는 정치 이 과정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겠죠. 뭐 이익집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의사협회 같은 경우들 정치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집단들이 참여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볼 때는 정치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집단들, 이익집단들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것을 정치 현상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사회로 들어와서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같이 다원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치 활동이라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어서 넓은 의미의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을 정치 현상으로 바라본다는 특징을 관점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기업, 학교, 심지어 뭐 원시 부족 같은 경우까지 이러한 모든 사회 집단들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현상들을 모두 다 정치 현상이라고 바라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 국가기관의 권력 현상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정치 현상으로 인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점에서 국가기관의 정치 활동, 정치 현상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바라보든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보든 모두 다 정치 현상으로 인정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예시로는 뭐 대표적으로 원시사회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원시사회도 사회 집단이죠. 자, 이 원시사회 내에서도 권력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따로 필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예를 들어서 부족원이 뭐 한 10명쯤 되는 이 부족 집단에서 매머드를 사냥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매머드 고기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때 매머드 고기를 나눠주는 기준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매머드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냥꾼에게 고기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나이 드신 어르신이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매머드를 사냥했다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좀 봉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뭐 그분에게 고기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임산부 아이들에게 뭐 고기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고기를 나눠주는 것도 권력 현상이죠.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원시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권력 현상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볼 때는 정치 현상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시사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회사라든지 가족, 학급회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학급회의에다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유가 학급회의가 평가원에서는 시험을 좀 제일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급회의에서 반장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화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뭘지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권력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예시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면
뭐 주차장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또는 뭐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의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하는데 뭐 그런 과정들.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내에서 어떤 뭐 주요 사업이 있을 때 국가 기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두 구성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의결 기구를 이제 우리가 공청회라고 심의 기구를 우리가 공청회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공청회가 있었던 곳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를 할 때 이 공청회를 열었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예정되었던 기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쇄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공청회에다가 맡겨서 의논을 했던 어, 예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바라볼 때 정치 현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예시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도 권력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볼 때 이것도 정치 현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원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 원시사회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도 정치 현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권력 현상의 예시로서 좀 더 추가적으로 국가기관 외에서 나타나는 다른 집단에서 나타나는 뭐 정치 현상이라든지 권력 현상들을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에 뭐 의견을 조율하는 활동이라든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이나 언론들이 활동하는 것들도 모두 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볼 때 모두 정치 현상, 권력 현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정치 현상, 그 정치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을 모두 다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정치와 비교할 때도 또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넓은 의미의 정치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만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얼추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학생분들이 뭔가 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이 제시가 되었을 때 둘 사이의 특징, 차이점은 진짜 쉽게 잘 정리를 하세요. 근데 공통점을 진짜 많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대체로 정치화법에서는 1번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보통 정답률이 한 90%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선지가 공통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9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학생분들이. 그래서 초반에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실제로 나중에 뭐 문제를 푼다든지 엔제를 풀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국가기관의 정치 활동을 권력 현상을 정치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봤죠. 자, 근데 또 많은 학생분들이 놓치고 가는 것 중 하나가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면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 활동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행위와 똑같은 말이라는 걸 봤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 엘리트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 활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만 좀 바꾼 거예요.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넓은 의미의 정치와 서로 엮어서 보게 될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기관의 정치활동도 정치 현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권력 현상에 대해서도 정치 현상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치활동 예시들, 뭐 국무회의의 정책을 심의한다든지 또는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뭐 정부의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국가기관의 정치 활동이죠. 얘네들 모두 다 좁은 의미의 정치든 넓은 의미의 정치든 정치 현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수하게 정치에 관련되어서 정의를 내리는 무언가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 자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좁은 의미의 정치든 넓은 의미의 정치든 모두 정치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 정치를 정의를 할 때 사회적 가치의 배분,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정치든 넓은 의미의 정치든 모두 다 정치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배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든지 해결한다든지 또는 이 갈등을 뭐 완화해준다든지 이러한 과정들과 그리고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든 넓은 의미의 정치든 모두 다 인정하는 정치의 특징이란 거죠. 공통점이란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잘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자체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도 좁은 의미의 정치든 넓은 의미의 정치든 인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뭐 이 부분은 사실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로는 많이 내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만 뭐 행위 규범을 정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행위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뭐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대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을 개선해 주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교통시설 같은 경우들 여기에 뭐 지하철을 건설해 준다든지 또는 통신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와이파이를 깔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떠한 국가적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을 요구해 줄 수도 있겠죠. 뭐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뭐 IMF 같은 경우 한국사 내용을 보면 IMF 때 뭐 근무위기 운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내는 과정에 동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법의 인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법의 인연부터 다시 따로 또 영상을 올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